네. 금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주시가 전국 1 등을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당연히 풍기 인삼, 그리고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인 부석산 무량수전, 또 선비 문화의 정수인 소수서원, 뭐 이런 것들이 떠올랐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전국 1 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영주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 1 등이라고 하는데요. 낡은 도시 뒷골목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살고 싶은 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도시재생 사업이 우리 영주시가 다른 시도들이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탁월하다고 합니다. 과연 도시재생 내용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우리 영주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영주시 도시재생센터 우영선 센터장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영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영주시가 1 등을 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영주시 도시재생센터가 2015 년에 설립이 됐고, 설립이 됐는데, 이 우리 영주시만의 도시재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지, 또 센터의 중요성, 중요 성과와 앞으로의 영주시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이 궁금한데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주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과 도시재생 사업을 함께 진행해 온 지역입니다. 그 사업 성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매년 도시재생 사업과 샛들마을 사업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도 이 도시재생과 공공건축의 우수 사례로서 방문객들이 영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22년도 도시재창조 한마당 집수리 우수 사례 대상, 또 23년도에는 도시재창조 한마당 균형발전 우수 사례 대상을 수상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남다른 성과를 낸 우리 영주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14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종료된 지역 역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 국비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계 사업을 발굴합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발굴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연계 사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거버넌스 등을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하며 자생력을 갖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 및 샛들마을 사업, 뉴딜 사업으로 하드웨어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운영할 인력 양성을 통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정말 제가 더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아마 노력을 많이 해 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영주시가 다른 농촌 지역처럼 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그저 걱정만 많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도시 재생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정말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도시 재생 사업 이게 익숙하면서도 생소하기도 하는데요. 뭔가 건축 공사들이 좀 연상이 되기도 하고 뭐 옛 도심 재정비 활동 같은 게 떠오르긴 하는데 우리 영주시의 도시 재생 사업 핵심은 무엇인가요? 사실 대규모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라고 부르고요. 네. 도시재생은 도시가 겪고 있는 어떤 세태적인 원인들을 해소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능동적인 처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사업은 문화,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도시재생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것 같은데요. 네.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영주시에서 그동안 추진된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영주의 후생시장 고추전 근대 경관 사업, 중앙시장 어울장터 조성 사업, 구성마을의 할매 묵공장,
할배 음. 목공소, 관사골의 샛들마을 사업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도시재생 사업이 이런 거구나라고 금방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곳으로, 살만한 곳으로,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일이 결국은 도시재생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막 부수고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도시를 좀 더 활기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이 네. 주도가 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을 중점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서 진행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도시재생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과 함께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아주 주민 재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매년 그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그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도시재생 사업이 딱 끝나면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을 마중물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국비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러면 그 사업지가 스스로 어떻게 자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자생력을 길러줘야 되는 것도 도시재생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도시재생센터나 도시재생센터장은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이 종료 이후에도 주민 공동체를 사회적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는 어떤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것을 해서 마을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말씀이신데 네. 어 또 궁금한 것이 센터장님께서 올해 4 월에 취임하셨지만 이미 지난 21 년부터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 추진위원장을 해 오신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도시 재생이 정말 이야기만 들으면 이렇게 잘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뭐 시에서라든지 뭐 행정기관, 투자자, 일반 소시민 모두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런 여러 입장들을 조정해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지역 인제 어느 곳 도시재생센터장들이 다 같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센터장들의 가장 큰 업무가 방금 말씀하신 이런 행정기관, 투자자, 일반 시민 이런 거버넌스 간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라는 작가가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보면 그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 사회가 결국은 우리 사회에 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는 줄고 도시화 속도는 매우 빨라지고 여전히 사람들은 도시로 몰린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도 지금 서울 경기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가 서울 경기권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방 소도시는 굉장히 살아가기 힘든 악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도시재생은 시행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기반으로 한 자생적 사업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체별 입장 차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라는 그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장 전문가도 양성하고 도시재생대학 같은 걸 열어서 또 거기에 인원을 양성하고 해서 그 센터장이나 센터의 전문가들이 주민, 행정, 센터 간에 어떻게 서로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파트너십으로 구축할 것인가를 계속 토론하고, 그러면 결국은 의견이 서로 다를 거니까 그 의견의 다름을 경험하고, 그 의견의 다름을 경험하면 결국은 토론을 하다 보면 합의 과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행정센터에 합의를 이끌어내면 그것을 또 저희 센터에서는 도출된 의견을 매번 공론화시킵니다. 공론화시켜서 회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네들과 어울림으로써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영주시 도시재생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앞서 말씀해 주신 현장형 전문가 양성의 일환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강생 모집이 어떻게 잘 됐는지, 어떤 분들이 지원했는지 궁금한데요.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첫 개강식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5명 정도를 이제 모집하고 시작을 했는데 29명이 지원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개강식을 어제 했는데 29명이 신청하셔서 어제 첫 강의에 28명이 출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 우리 영주시 도시재생 사업이 왜 성공하고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가득했고요. 네. 기존의 이제 센터의 활동가들은 물론 저희들이 이제 뭐 골목 문화 기획가, 협동조합 또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늘 참석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좀 참석을 해주셨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또 뭐 교사 출신 분들 또 영주는 또 농촌 도시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참 그리고 현직 통장님도 오셔가지고 네.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직업군들이 모이셨습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제가 교육 내용을 슬쩍 보니까요.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과 실패 요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어떤 네. 사례들이 있는지 조금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 청취자분들도 더 가까이 이제 와닿을 것 같거든요. 네, 간단하게 그러겠습니다. 사례 몇 가지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은 결국은 공공 재원이 투자되어서 그 투자를 확대시키고 그 재원을 통해서 연계된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쇠퇴된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의 기반 구축을 하는 것이 큰 성과를 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의 큰 성과이죠. 영주의 예를 들면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새뜰마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된 사업비는 약 48억 정도 들었는데요. 영주에 관삭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영주역이 이전하면서 철도 산업이 쇠퇴가 이루어지면 그 관삭골이라는 곳은 주거의 기능을 상실한 어떤 대표적인 쇠퇴 지역이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도시재생 지역으로 되면서 사업 승인을 받고 재해, 위생, 안전 이런 취약한 지역을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하고 집수리 지원하고 해서 주거도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지금은 영주시의 또 다른 관광지로 이제 부상되어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공한 사례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도시재생이 노후주택이나 상가 등의 정비가 필요하나 이 제한적인 집수리밖에 할 수가 없는 어떤 한계들, 그리고 뭐 리모델링 사업이나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그것을 대체해 버린다든지 결국 이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제약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자체는 그동안에 이 이제 사업 선정에만 중점을 두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업 선정, 사업을 따올까라는 이쪽으로만 이제 생각을 몰두했고요. 왜 몰두함으로써 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관리하는데 관심과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게 약간의 실패의 사례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은 어떻게 운동이어야 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학습하는 기회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역 주민이 떠나지 않고 여기에 네. 남게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매우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시 도시재생센터에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우리 영주시의 도시 재생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우영선 센터장이었습니다.